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근대 문학의 대표작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인간 실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삶과 작품의 특징, 그리고 소설 인간 실격의 줄거리와 주제, 그리고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소설의 작가 다자이 오사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1909년 6월 19일 일본 어우모리현의 부유한 지주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스시마 슈지, 10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정서적 단절을 겪으며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도쿄 제국대학 불문과에 진학해 문학 활동을 시작했고 일본 근대문학의 대표 작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자전적 요소가 강해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생애 동안 4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점점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1948년 6월 13일 애인 야마자키 토미에와 함께 다마가와 상수로에 투신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일본 현대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인간 소외와 실존적 고뇌라는 공통된 주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설 인간 실격의 개요입니다. 이 소설은 1948년에 발표된 다자이 오사무의 마지막 완성작으로 일본 근대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작품은 3개의 수기와 서문, 후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혼란스러운 일본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상실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첫 문장은 매우 유명합니다.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주인공의 자기 부정과 인간 소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설은 매우 자전적입니다. 주인공 요조의 삶과 다자이 본인의 삶이 거의 겹쳐 있으며 알코올과 약물 중독과 자살 시도, 그리고 사회적 고립의 경험이 작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소설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요조입니다. 요조는 자신을 인간 실격자라고 부르는 청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항상 광대의 가면을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술과 약물에 의존하며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주변 인물들도 요조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권위적이고 냉담한 아버지, 요조를 타락으로 이끄는 대학 친구 호리키, 요조의 첫 아내이자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는 시즈코 오조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한 여인 요시코, 요조의 약물 중독을 이용하는 약국 여주인. 이 인물들은 소설 속에서 구원과 배신, 그리고 인간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설 인간 실격이 줄거리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에서 요조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인간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롭게 성장합니다. 사람들을 웃기는 광대 역할로만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긴 채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가면 쓰기는 평생의 습관이 됩니다. 후반부로 가면 요조의 자기 파괴적 행동이 본격화됩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술집에서 일하며 알코올과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약을 구하기 위해 약사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2차례의 자살 시도와 정신병원 입원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던 요시코마저 배신하면서 요조는 완전히 사회와 단절되고 스스로를 인간 실격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소설에는 여러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소외와 고립입니다. 요조는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며 누구에게도 완전히 이해받지 못합니다. 둘째, 사회적 가면과 진정한 자아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가식적인 삶, 그리고 그로 인한 공허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인간의 나약함과 자기 파괴입니다. 유혹과 중독, 참회의 의지를 상실한 모습은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배신입니다. 요조의 삶에서 나타나는 구원과 배신의 반복은 인간관계의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소설 인간 실격이 문학적 기법과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소설은 먼저 1인칭 고백체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주인공 요조의 시선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독자는 마치 요조의 마음속을 직접 들여다보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고백을 통해 독자는 자연스럽게 감정이입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우울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체입니다. 절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문장은 섬세하고 시적인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직접적인 감정 표현 대신 상황 묘사를 통해 주인공의 내면을 드러내며 담담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 상징과 은유를 통한 심리 묘사입니다. 가면은 요조의 이중적 자아를 상징합니다. 술과 약물은 현실 도피를 의미합니다.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은 요조에게 구원이자 동시에 파멸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자연 묘사와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을 섬세하게 드러냅니다. 이러한 문학적 기법 덕분에 인간 실격은 단순한 자전적 소설을 넘어 인간 내면의 심리까지 깊이 탐구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소설 인간 실격은 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까요? 첫째, 보편적 인간 심리에 대한 공감 때문입니다. 요조의 고통과 혼란은 비단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느낄 수 있는 사회적 부적응과 자기검열, 불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둘째, 현대인의 소외감과 연결됩니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도 SNS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외로움을 느끼는 점이 요조와 닮아 있습니다. 셋째, 자기 파괴적 인물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요조는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적인 순수함과 솔직함을 보여줍니다. 독자는 그런 모습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은 시대를 초월한 실존적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으로서의 자격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전후 일본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인간 실격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에서의 진정성과 가식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가끔은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진정한 관계를 방해합니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의 소외와 고립감입니다. 디지털 기기로 연결된 시대에도 우리는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요조의 이야기는 이런 현대인의 정서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셋째,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존재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가 규정하는 정상은 무엇일까요? 실패와 좌절이 정말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릴까요?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면 인간 자격을 잃은 것일까요? 이 소설은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자신의 약점과 상처를 인정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으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 소설은 작가의 고통스러운 삶이 투영된 작품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독자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작품을 읽으며
타인의 시선보다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